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와, 그 필리핀에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바월 바스토스 그 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변태금지법.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휘파람을 불거나 그리고 뭐 색드립을 하거나 아니면 외모 평가를 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뭐 이름도 개인정보잖아요. 이름을 물어보면은 벌금 냅니다 이제. 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행동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영상이라 이거 뭐 손짓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고 손짓도 문제가 된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 성추행이라는 게 여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들한테 그 접근을 할 때 좀 생각을 잘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말 걸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페널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걸리면은 일단 벌금 1,000페소. 이건 좀 가볍긴 한데 근데 대신에 12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돼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음주운전 하면은 뭐 음주운전 방지 교육 같은 거 그냥 뭐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걸리면은 6일에서 10일 이제 구류 살고 벌금은 3,000페소. 아직까지는 뭐 현금으로 아직까지는 뭐 돈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일에서 30일 구류 또는 벌금 10,000페소입니다. 3차 때부터는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지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레벨 1이었고 이제는 레벨 2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제스처나 언어적인 희롱이었는데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하는 거죠. 일단은 터치. 터치는 이게 터치 뭐 이건가? 자, 이제 첫 번째로 터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면은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페소 시작입니다. 이제 벌금은 10,000페소 시작이고 그리고 봉사활동 12시간에 또 세미나까지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1일에서 30일 정도 이제 구류 살고 이제 벌금은 15,000페소. 그리고 세 번째 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서 6달까지 6달까지 구류를 살거나 아니면은 벌금 20,000페소. 이제 20,000페소 들고 다녀야 되나? 자,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그리고 제가 우리 크리스 형님이 해석해준 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적인 행동, 성기를 비비거나 꼬집거나 만지거나 성기로 얼굴이나 몸의 모든 부위에 비비는 등. 저는 동생 중에 얼굴 비빈 동생은 있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이제 좀 빡세지기 시작합니다. 11일부터 30일까지 구류 또는 30,000페소 벌금. 이제 또 세미나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리고 구류 또는 50,000페소 벌금 내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4개월에서 6개월 구류 또는 100,000페소.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성기가 문제가 되네요. 성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명사기 때문에. 근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성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랑 스토킹이랑 동급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지 않는데 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뭐 찾아간다거나 그게 스토킹이 성기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랑 이제 동급인 것 같아요. 이제 여자애들이 연락하지 마라 그러면은 알았어 안녕.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변태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새로 생긴 법안입니다. 1월 달에 이게 뭐 하셨던 분들 1월까지는 괜찮고 2월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의 그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라프라푸시 같은 경우에는 근 한 3주? 4주 동안 거의 제로 케이스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변종 바이러스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케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랑 페이스 맞춰야죠. 그리고 과달루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23일 일요일부터 그 매주 일요일은 락다운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세부 쪽은 뭐 다시 락다운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요즘 한국 뉴스 보면은 거의 뭐 필리핀이랑 그 락다운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필리핀을 보면은 예전에 그 ECQ일 때가 있었는데 ECQ일 때는 거의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밖에 못 나가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 뭐 다 죽어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락다운을 가장 길게 실시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락다운을 실시하면서 시행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운행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제 홀짝으로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운행 못하는 날이 있고, 약간 그렇게 그 차량 운행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차 안 막혀가지고 좀 좋긴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넘버 코딩은 유효하지만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다음으로는 백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즘 뭐 한국 뉴스 보면은 백신 못 구해가지고 욕먹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구한 것 같긴 한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의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필수적으로 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뭐 위주로 이렇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들은 건데, 여기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수가 그 온라인 카지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 백신을 들여왔대요. 들여와가지고 그 친구들은 인당 4만 페소, 한국 돈으로 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백신 접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필리핀 대통령 그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중국해인가 그쪽 지금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토 포기하면서까지 그 백신을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필리핀 입장에서는 뭐 절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굴욕 외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백신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영토를 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여기 세부에 CCPO라고 있는데, 이게 세부시티 폴리스 오피스입니다. 세부시티 경찰청? 세부시티 경찰청에서는 그 통행 제한을 예전처럼 다시 돌리고 싶대요. 예전에는 10시였는데 지금은 11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를 다시 10시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싫어하고, 근데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코로나가 뭐 시간에 따라서 뭐 10시 넘으면은 뭐 걸리고 10시 전에는 안 걸리고 그게 아닌데, 한국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하나 뭐 욕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도 그런 거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면은 동선 추적을 하잖아요. 진짜 그 확진자가 수만 명이 나왔는데 그 수만 명 중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나 봐요. 그거는 좀 자, 다음으로는 그 만다오의 시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다오의 시티가 어디냐면은 여기 막탄섬에서 브릿지를 건너면은 바로 만다오의 시티예요. 그러니까 만다오의 시티만 나가도 사실 여기 막탄 총구석보다는 좋긴 한데, 만다오의 시청이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업무 시간에 핸드폰 쓰지 말라 그랬대요. 당연한 거긴 한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페널티가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 만다오이 시청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에 핸드폰 쓰다 걸리면은 이제 벌금 내게 생겼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네. 사실 어제 미스탈이랑 그 제이몰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갔다 왔는데, 사실 그 행정적인 처리가 많이 늦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화는 안 내요. 근데 어제 왔던 우리 백인 양키 아저씨들은 막 화내면서 막 가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화내서 뭐 하겠어요. 다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리고 업무 시간에 핸드폰 그 사용을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크리스 형님도 예전에 그 어학원이나 식당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출근하면은 핸드폰 다 걷었대요.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일 끝날 때 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빡세게 줬구나. 그리고 이거 핸드폰 사용은 사실 업무 시간에는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트 캐시에서 계산할 때 보면은 줄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계산원이 바코드 찍으면서 자기 핸드폰 보고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보다가 하나 집어가지고 찍고, 진짜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여기 점장 나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업무 시간에 핸드폰 사용 금지 시키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뉴스 컨텐츠를 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변태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님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거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름 물어봤는데 잡혀가게 생겼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컨텐츠 만들면서 이 필리핀 세부나 필리핀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컨텐츠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일상 찍기 시작하는데,
사실 연예인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 일상이 별로 궁금하진 않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뻑가라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뉴스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처럼 하는 거를 약간 좀 목표로 삼고 있긴 한데 제가 약간 끼가 없다 보니까 세븐압 뉴스 이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톤이 그냥 미스탈이나 크리스 형님한테 이야기하는 톤이에요. 살짝 텐션을 120% 정도 올린 정도의 필리핀 뉴스 중에 우리 형님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거 그리고 여기 뭐 교민분들이나 한국 돌아가신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들 뭐 한 3-4개 정도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